1,000억 원을 갚든가 1년 동안 내 여자친구가 되든가. 한서윤 씨가 선택해요. 가족의 강요로 최악의 맞선을 치른 한서윤은 술에 취한 채 낯선 남자에게 충동적으로 입을 맞춘다. 다음 날 그녀 앞에 나타난 남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냉혹하다고 알려진 성진그룹 회장 강태준이었다. 그는 명예와 업무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1,000억 원짜리 배상 계약서를 내밀고 돈 대신 1년간 자신의 여자친구가 되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서윤은 알지 못했다. 그날 밤의 우연도 지나치게 완벽한 계약서도 모두 태준이 먼저 움직인 결과였다는 사실을. 1,000억 원을 갚든가 1년 동안 내 여자친구가 되든가. 한서윤 씨가 선택해요. 강태준의 목소리는 유리벽 너머로 내려다보이는 서울의 빌딩 숲만큼 차갑고 높았다. 한서윤은 그의 검은 책상 위에 놓인 계약서와 남자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잠깐만요. 제가 어젯밤에 술을 마신 건 맞고 길에서 당신한테 입을 맞춘 것도 인정해요. 그런데 키스 한 번에 1,000억이라고요. 태준은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은 채 서류 첫 장을 넘겼다. 성진그룹 회장의 사생활이 촬영됐습니다. 사진이 유출될 경우 예정된 투자회의 3건과 해외 협상 2건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건 사진을 찍은 사람한테 따져야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한서윤 씨입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하세요. 제가 벌을 받을 일이 있다면 정식으로 받겠습니다. 신고하면 어젯밤 영상도 제출해야겠죠. 서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영상이 있어요. 아주 선명하게. 그걸 왜 갖고 있는데요? 내 차의 보안 카메라니까. 그럼 제가 얼마나 취했는지도 알겠네요.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었다는 것도요. 태준은 의자에 등을 기대며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형사 고소 대신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서윤은 기가 막혀 웃었다. 이걸 선택권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네요. 옆에 서 있던 비서 윤재호가 아주 작게 숨을 삼켰고 태준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하자 곧바로 무표정해졌다. 서윤은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표지부터 종이의 질감까지 지나치게 고급스러웠고 조항은 20페이지가 넘었다. 연애관계의 공개 범위, 공식, 행사, 참석, 횟수, 연락, 응답 시간, 신체 접촉의 허용 기준, 언론 대응 원칙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가 몇 장을 빠르게 넘기다 손을 멈췄다. 이거 언제 만들었어요?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재호가 습관처럼 입을 열었다. 오늘 새벽 3시부터 법무팀이 말끝이 끊겼다. 태준의 눈빛이 칼처럼 날아갔기 때문이다. 서윤은 그 짧은 침묵을 놓치지 않았다. 새벽 3시요. 저는 그 시간에 아직 정신도 못 차리고 있었을 텐데요. 재호는 헛기침하며 시선을 내렸다. 태준이 차분히 말했다.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는 건 내 업무 방식입니다. 보통 사람은 술 취한 여자가 갑자기 입을 맞추면 화를 내거나 피하지 밤새 여자친구 계약서를 만들지는 않아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인정할게요. 보통 사람보다 훨씬 이상하니까. 재호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태준은 못 본 척했지만 손가락 끝이 책상 위를 한번 두드렸다. 서윤은 그 작은 움직임에서 남자가 완전히 무감각한 사람은 아니라는 걸 느꼈다. 오히려 모든 반응을 억누르는데 익숙한 사람 같았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더 불편했다. 제가 거절하면요? 서윤이 물었다. 태준은 계약서 옆에 놓인 얇은 봉투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첫 번째 사진 속 서윤은 비틀거리며 검은 코트를 입은 태준의 넥타이를 움켜쥐고 있었다. 두 번째 사진에서는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 있었다. 세 번째 사진은 너무 가까워서 그녀가 황급히 뒤집어 버렸다. 하지만 짧게 본 장면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고 태준은 놀란 사람답지 않게 고개를 약간 기울이고 있었다. 마치 그녀가 편하게 입을 맞출 수 있도록 각도를 맞춘 것처럼 보였다. 서윤이 다시 사진을 집어들려는 순간
태준이 먼저 손바닥으로 덮었다. 충분히 봤을 텐데요. 당신 표정이 이상했어요. 무슨 뜻이죠? 피해자치고 너무 협조적이었다는 뜻이에요. 마이,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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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태준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가 곧 차분해졌다. 취한 사람이 넘어질까봐 잡아준 겁니다. 잡아줬다고요. 제가 당신 목을 끌어안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밀쳐서 다치게 하는 것보다는 낫죠. 대답은 논리적이었지만 지나치게 준비되어 있었다. 서유는 사진 봉투를 가슴 쪽으로 끌어당겼다. 원본 영상부터 보여주세요. 계약이 성립되면 왜 계약 전에는 못 보여주는데요? 한서윤 씨가 감정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젯밤에 한 번 취했다고 사람을 평생 충동적인 인간으로 만들지 마세요. 평생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계약 기간은 1년입니다. 그 순간 서윤의 휴대전화가 책상 위에서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아빠, 지금은 좀... 아버지 한동식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새어나왔다. 서윤아, 박민규 이사한테 네가 어젯밤에 무례하게 굴었다면서 그쪽에서 이번 납품건도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한다. 네가 오늘 저녁에라도 가서 사과하면 안 되겠니? 서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 사람이 먼저 제 직업을 비웃고 결혼하면 작업실을 정리하라고 했어요. 아빠는 그 말을 듣고도 제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도 그 사람이 마음에 드는 건 아니다. 하지만 우리 공장 사정 알잖아. 이번 계약이 끊기면 직원들 월급도 막힌다. 그래서 저보고 그 사람이랑 결혼하라는 거예요. 결혼까지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관계를 나쁘게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지. 익숙한 말이었다. 당장 하라는 게 아니다. 한 번만 참아라. 가족을 생각해라. 서유는 늘 그 말들 사이에서 자신의 선택을 조금씩 양보해왔다. 유학도, 독립작업실도, 어머니가 남긴 작은 집도 그렇게 미뤄졌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말했다. 아빠, 이번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전화를 끊자 태준이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보고 있었다. 동정도 호기심도 없는 얼굴이었지만 손가락은 더 이상 책상을 두드리지 않았다. 박민규와 다시 만날 생각입니까? 그가 물었다. 당신이 왜 그 사람 이름을 알아요? 서윤이 즉시 되물었다. 태준은 한 박자 늦게 답했다. 성진그룹 계열사 임원이니까. 서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계열사 임원이라고요. 그러면 당신은 그 사람의 상사네요. 정확히는 성진유통의 투자 승인권자입니다. 어젯밤 제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태준의 시선이 그녀를 정면으로 받아냈다. 보고받았습니다. 언제요? 오늘 아침. 누구한테요? 그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윤은 웃었지만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다. 이상하네요. 저는 당신한테 입을 맞춘 기억도 흐릿한데 당신은 제 이름과 직업과 가족 사정, 맞선 상대의 회사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모든 게 어젯밤 이후에 조사된 거라고요. 태주는 대답 대신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서윤은 그 침묵을 인정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지금 당장 파고들기에는 머리가 너무 복잡했다. 아버지의 공장은 자금이 막혀 있었고 민규는 그 약점을 이용하고 있었다. 눈앞의 남자는 위험했지만 적어도 자신을 결혼시장의 물건처럼 평가하지는 않았다. 아니, 어쩌면 더 정교한 방식으로 거래하려는 것일 수도 있었다. 서윤은 다시 의자에 앉아 계약서를 펼쳤다. 좋아요. 1년짜리 여자친구 역할을 한다고 칩시다. 대신 조건을 바꿀 거예요. 태준의 눈썹이 아주 조금 올라갔다. 협상할 위치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필요해서 이런 걸 만든 거잖아요. 필요 없는 사람한테 법무팀을 새벽까지 붙이지는 않겠죠. 태준은 처음으로 그녀를 오래 바라보았다. 회의실에서 수십 명의 임원을 침묵시키는 눈빛이었지만 서윤은 피하지 않았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았다. 오히려 지금 당장 문을 열고 나가고 싶었다. 그러나 나가봐야 기다리는 것은 아버지의 부탁과 민규의 비웃음,
그리고 자신이 또 한 번 참아야 한다는 익숙한 결론이었다. 서유는 책상 위 펜을 집어 계약서 빈 공간에 직접 문장을 적었다. 첫째, 당신은 제 일과 가족의 사업에 개입할 수 없어요. 둘째, 제 동의 없이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마세요. 셋째, 계약 관계를 이용해서 저를 모욕하거나 위협하면 계약은 즉시 종료됩니다. 태준이 낮게 말했다. 1,000억 원 배상 조항은 그대로입니다. 그 조항도 수정해야죠. 제가 고의로 계약을 깨뜨렸을 때만 적용되는 걸로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저도 불가능해요. 서유는 펜을 내려놓고 일어서는 척했다. 태준의 목소리가 즉시 따라왔다. 앉아요. 그녀는 속으로 놀랐지만 천천히 다시 앉았다. 방금 명령했죠. 부탁입니다. 전혀 부탁처럼 안 들리는데요. 재호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은 부탁을 해본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태준이 차갑게 불렀다. 윤 비서, 죄송합니다. 서유는 결국 웃음을 터뜨렸다. 그 짧은 웃음에 방 안의 긴장이 조금 흔들렸고 태준은 마치 예상하지 못한 소리를 들은 사람처럼 그녀를 바라보았다. 협상은 1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태준은 공식 행사 참석을 한 달에 4번 요구했고 서유는 2번으로 줄였다. 그는 연락에 10분 안에 답할 것을 주장했고 그녀는 업무 중에는 2시간까지 허용하라고 맞섰다. 그는 언론 앞에서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서유는 손잡기와 팔짱까지만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키스는요? 태준이 무심하게 묻자 서윤이 펜을 떨어뜨릴 뻔했다. 없어요. 이미 한 번 했는데 그건 사고였고요. 대중은 사고와 연애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대중한테 보여주려고 또 하자는 말이에요. 필요하다면 절대 안 돼요. 계약서는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죠. 키스가 필요한 상황을 만든 쪽이 상대방에게 1,000억을 지급한다. 재호가 결국 고개를 돌리고 기침했다. 태준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조항 옆에 짧게 표시했다. 검토하겠습니다. 서유는 그가 완강하게 거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더 당황했다. 그녀는 마지막 장을 보려 했지만 태준이 서류를 한번 정리하며 표지를 덮었다. 수정본을 출력해 오겠습니다. 마지막 장은 아직 안 봤는데요. 재무 관련 부속 조항입니다. 지금 논의할 필요 없습니다. 계약인데 제가 모르는 조항이 있으면 안 되죠. 서명 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론은 말은 맞았지만 그는 그 페이지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재호가 수정본을 가져오는 동안 태준은 창가로 걸어갔다. 서유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책상 한쪽에 놓인 서류 더미에서 익숙한 색을 발견했다. 회색 바탕에 짙은 초록색 선이 흐르는 친환경 화장품 포장 시안이었다. 몇 달 전 그녀가 성진그룹 공개 모집에 제출했던 디자인과 놀랍도록 비슷했다. 정확히 보려고 손을 뻗는 순간 태준이 돌아섰다. 남의 서류를 함부로 보는 습관도 있습니까? 제 디자인이랑 닮아서요. 태준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2걸음 만에 책상으로 돌아와 서류를 뒤집었다. 착각입니다. 저 서는 제가 어머니가 남긴 자수문의에서 따온 거예요. 우연히 똑같을 수 없어요. 지금은 계약 이야기부터 끝내죠. 당신은 이걸 언제부터 갖고 있었어요?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재호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새 계약서를 내밀었다. 서유는 남자의 침묵을 기억해두기로 했다. 그녀는 모든 페이지를 빠르게 확인했지만 마지막 장의 글씨는 유난히 작고 빽빽했다. 읽으려는 순간 아버지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다. 민규가 오후까지 답을 달라고 했다는 내용이었다. 서유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언제나처럼 눈앞에 불부터 끄려는 충동이 밀려왔다. 이번 선택도 나중에 후회할지 몰랐다. 그래도 적어도 이번에는 자신이 조건을 적었고 스스로 펜을 잡고 있었다. 서유는 계약서 끝에 이름을 썼다. 한서윤. 세 글자가 종이 위에 내려앉는 순간 태준의 굳어있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풀렸다. 마치 거대한 투자 계약을 성사시킨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의 시선은 서명보다 그녀의 손끝에 더 오래 머물렀다.
이제 됐죠. 서윤이 펜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태준도 맞은편에 서명했다. 강태준이라는 이름은 흐트러짐 없이 반듯했다. 오늘부터 한서윤 씨는 공식적으로 내 여자친구입니다. 공식적이라는 말 좀 그만해요.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니까 첫 일정이 있습니다. 설마 지금요? 지금입니다. 태준은 검은 재킷의 단추를 잠그고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서윤은 그 손을 노려보았다. 계약서의 손잡기는 언론 앞에서만이라고 썼어요. 지금부터 언론보다 입이 빠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어디인데요? 투자심사회의. 서윤은 움직이지 않았다. 제가 왜 거길 가요? 내 여자친구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람이 있으니까. 그 말과 함께 태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가울 거라고 생각했던 손은 의외로 따뜻했다. 서윤이 빼내려 하자 그는 힘을 주지 않으면서도 놓지 않았다. 강태준 씨, 연습이라고 생각해요. 그 대답이 너무 태연해서 서윤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전용 엘리베이터가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서윤은 거울처럼 반짝이는 벽에 비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검은 정장 차림의 태준은 빈틈없이 완벽했고 그녀는 급하게 걸친 베이지색 코트 아래 어젯밤 맞선 자리에서 입었던 구겨진 원피스를 그대로 입고 있었다. 나란히 서 있으니 서로 다른 세계에서 잘못 끌려온 사람들 같았다. 한 가지 묻죠. 서윤이 말했다. 어젯밤에 제가 다가왔을 때 정말 피할 수 없었어요. 태준은 층수 표시등만 바라보았다. 이미 답했습니다. 사진 속 당신은 피하려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사진 한 장으로 사람의 의도를 판단하지 마세요. 그럼 원본 영상을 보여줘요. 적절한 때가 다주는 계속 숨기는 걸 보니 뭔가 있네요. 태준은 마침내 고개를 돌렸다. 한서윤 씨는 술에 취하면 모르는 남자에게 다 그렇게 합니까? 말은 차가웠지만 눈빛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번졌다. 서윤은 발끈했다. 당연히 아니죠. 제 인생에서 처음이었어요. 태준의 입가가 아주 조금 느슨해졌다. 그건 다행이군요. 뭐가 다행인데요? 대답하기도 전에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 끝에서 여러 사람이 급히 다가왔다. 가장 앞에 있던 박민규가 서류 가방을 들고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투자 조건을 전부 맞추겠습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태준과 맞잡힌 서윤의 손에 떨어졌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민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한서윤, 네가 왜 여기 있어? 태준은 서윤의 손을 놓는 대신 그녀를 자신의 옆으로 한 걸음 더 끌어당겼다. 그리고 아무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여자친구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박민규 이사. 복도에 모여있던 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서윤에게 쏠렸다. 박민규는 방금 들은 말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처럼 입술만 움직였다. 어젯밤 맞선 자리에서 그는 서윤의 낡은 작업실과 작은 공장을 비웃으며 결혼 뒤에는 자신의 말에 따르는 것이 좋겠다고 충고했다. 그런 여자가 지금은 성진그룹 최고 권력자의 손을 잡고 있었다. 민규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회장님께서 농담을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한서윤 씨는 어제 저와 맞선을 봤던 사람입니다. 강태준은 서윤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냉담하게 되물었다. 그 사실이 내 질문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 여자는 회장님과 어울릴 만한 배경이 아닙니다. 개인 작업실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적자 상태고 집안 공장도 곧 문을 닫을 형편입니다. 서윤이 입을 열려는 순간 태준의 엄지가 그녀의 손등을 천천히 눌렀다. 막으려는 행동이 아니라 기다리라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는 민규를 바라보며 말했다. 투자를 받으러 온 사람이 내 연인의 재산 상태부터 평가하는군요. 성진유통의 경영보고서에도 그런 분석력이 반영됐기를 바랍니다. 복도에 서 있던 임원들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민규는 서둘러 허리를 숙였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태준은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의실로 들어가죠. 준비한 사업 계획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윤에게만 들릴 만큼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도망치고 싶으면 지금 말해요. 서윤은 민규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다 태준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다. 제가 왜 도망쳐요? 구경할 게 이렇게 많은데. 투자심사 회의실의 중앙에는 길고 검은 탁자가 놓여 있었고 끝자리에 태준의 의자가 준비되어 있었다. 서윤은 당연히 뒤쪽에 앉을 생각이었지만 태준은 자신의 오른편 의자를 직접 빼주었다. 민규의 표정이 다시 일그러졌다.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여기가 여자친구 자리예요. 태준은 아무렇지 않게 답했다. 오늘부터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계약서에 있었어요. 없었으니 지금 추가할 수 있겠군요. 추가하면 바로 찢어버릴 거예요. 둘의 대화가 짧게 오가는 사이 민규는 발표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는 성진유통이 추진하는 친환경 화장품 유통 사업이 향후 3년 동안 높은 수익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숫자는 지나치게 낙관적이었고 사업의 핵심이라는 독점 포장 기술에 대한 설명은 모호했다. 태준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질문을 이어갔다. 해당 기술의 소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민규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협력업체와 공동 개발한 자산입니다. 계약서는요, 최종 정리 중입니다. 소유권도 확정되지 않은 기술로 1,000억 원의 투자를 요구하는 겁니까? 민규의 목덜미에 식은땀이 맺혔다. 그는 황급히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며 화려한 포장 시안을 띄웠다. 그 순간 서윤의 손끝이 굳었다. 회색 종이 위로 이어진 짙은 초록색 곡선 모서리를 접었을 때 하나의 자수무늬가 완성되는 구조. 플라스틱 완충제 없이 제품을 고정하는 내부 설계까지 모두 그녀가 만든 것이었다. 색상과 상표만 바뀌었을 뿐이었다. 서윤은 충동적으로 일어나고 싶은 마음을 억눌렀다. 지금 당장 도둑이라고 소리쳐봐야 민규는 우연히 비슷한 디자인이 나왔다고. 그녀의 원본 파일은 작업실 컴퓨터에 있었지만 공모전 제출 뒤 시스템에서 삭제됐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자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오히려 태준의 여자친구라는 지위를 이용해 투자 사업을 방해한다는 공격을 받을 수도 있었다. 태준은 화면이 아니라 그녀를 보고 있었다. 한서윤 씨. 갑작스러운 호명에 회의실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모였다. 태준이 차분히 말했다. 전문가로서 저 포장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민규가 급히 끼어들었다. 회장님, 한서윤 씨는 이 사업과 무관한 외부인입니다. 태준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내가 질문한 사람은 박 이사가 아닙니다. 서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 앞으로 걸어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목소리는 뜻밖에도 안정적이었다. 외형은 친환경적인 인상을 주지만 현재 제시된 재질로는 중앙접합부가 반복 충격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내부 고정 날개도 제품 무게에 따라 길이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 구조를 처음 설계한 사람이라면 그 문제를 알고 있었을 텐데요. 민규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합니까? 서윤은 화면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여기 있는 작은 절개선은 시제품 테스트 중 제가 3번째로 수정한 흔적이에요. 최종본에서는 이미 제거했습니다. 박 이사님 자료에 왜 실패한 시안이 들어있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민규는 곧바로 목소리를 높였다. 한서윤 씨가 비슷한 디자인을 봤다고 해서 우리 회사의 자산을 자기 것처럼 주장하는 건 곤란합니다. 회장님과 특별한 관계라고 해도 선을 넘으면 안 되죠. 서윤이 반박하기 전에 태준이 손가락으로 탁자를 한 번 두드렸다. 낮은 소리였지만 방 안의 모든 움직임이 되섰다. 지금 박 이사는 2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첫째, 투자 심사 중 제시된 기술의 소유권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문제를 제기한 사람의 사생활을 근거로 발언의 신뢰도를 훼손하려 했습니다. 우로는 뭐든 사안 아니. 민규는 입술을 깨물었다. 저는 회사를 보호하려는 뜻이었습니다. 회사를 보호하려면 자료를 제출하세요. 감정을 공격하지 말고. 태준은 재호에게 시선을 돌렸다. 성진유통이 이번 사업과 관련해 확보한 모든 설계 파일, 외부 용역 계약 공모전 자료를 감사팀에 넘기게 하세요. 민규가 벌떡 일어났다. 회장님, 정식 감사까지 할 사안은 아닙니다. 그 판단은
내가 합니다. 한서윤 씨의 말만 믿으시는 겁니까? 태준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나는 누구의 말도 믿지 않습니다. 자료를 확인할 뿐입니다. 서윤은 그 대답을 들으며 조금 놀랐다. 그녀는 태준이 자신을 위해 즉시 민규를 내쫓거나 투자를 취소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편이라고 선언하지 않았다. 대신 민규가 도망칠 수 없는 검증 절차를 만들었다. 이상하게도 그것이 더 든든하게 느껴졌다. 회의는 추가 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중단됐다. 임원들이 나가고 민규만 끝까지 자리에 남았다. 그는 태준이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서윤에게 다가와 낮게 말했다.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 회장 옆에 며칠 앉아 있다고 네 수준이 달라진 줄 착각하지 마. 서윤은 예전 같으면 웃으며 넘겼을지도 몰랐다.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더 큰 싸움이 생길까봐 하고 싶은 말을 삼켰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규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제 수준이 어떤지는 제가 결정해요. 박 이사님은 남의 디자인을 자기 것처럼 발표하기 전에 본인 수준부터 확인했어야 했고요. 민규의 턱이 굳었다. 증거도 없이 그런 말을 하면 명예훼손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증거를 찾으려고요. 내 아버지 공장이 누구 덕분에 버티는지도 잊었나. 서윤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바로 그때 태준이 두 사람 사이로 들어왔다. 박 이사.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민규의 어깨가 움찔했다. 업무가 끝났으면 나가세요. 민규는 서윤을 노려보다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떠났다. 문이 닫힌 뒤 태준이 물었다. 방금 협박을 받은 겁니까? 제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원인무로 맞아요. 그런데 계약서에 제 일에 개입하지 말라고 썼잖아요. 태준은 잠시 침묵했다. 감사 자료에 접근할 권한만 제공하겠습니다. 판단과 대응은 한서윤 씨가 직접 해요. 그 말은 보호를 명령처럼 포장한 것이 아니었다. 선택권을 남겨둔 제안이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정도는 받아들일게요. 그날 오후 태준은 그녀에게 새로 인쇄된 두꺼운 문서를 건넸다. 표지에는 공식 연애 일정과 행동 지침이라고 적혀 있었다. 서윤은 첫 장을 읽자마자 어이가 없어 웃었다. 오전 8시 안부 문자 점심시간 중 한 차례 통화, 일주일에 2번, 식사 공식 석상에서 3초 이상 눈 맞추기 차량에서 내릴 때 손잡기까지 시간과 횟수가 세세하게 정해져 있었다. 이게 연애 계획이에요. 군사훈련 계획이에요. 태준은 태블릿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보이려면 반복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연스러움을 훈련한다는 말부터 이상하거든요. 준비하지 않으면 실수가 생깁니다. 어젯밤처럼요. 서윤이 일부러 묻자 태준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건 예외 상황이었습니다. 그 예외 상황 덕분에 여자친구까지 생겼으니 손해만 본 건 아니네요. 재훈은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차를 따르며 애써 표정을 관리했다. 서윤은 문서 뒤쪽 빈칸에 자신의 규칙을 적기 시작했다. 저도 조건이 있어요. 업무 외 시간에는 회장님이라고 안 부릅니다. 비서에게 제 동선을 보고하게 하지 마세요. 선물을 사기 전에 반드시 물어보세요. 그리고 데이트 장소는 번갈아 정해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다. 보안상 내가 정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효율적인 연애를 원하면 혼자 하세요. 연애를 어떻게 혼자 합니까? 그러니까 제 말을 들으라고요. 태준은 못마땅한 얼굴로 그녀가 쓴 조건을 읽다가 마지막 줄에서 눈을 좁혔다. 상대방에게 명령할 때마다 벌금 10,000원이라는 건 뭡니까? 당신 말투를 고치기 위한 교육비예요. 거절합니다. 방금 명령했으니. 첫 번째 연애 훈련 장소로 태준은 청담동의 고급 식당을 예약해 두었다. 그러나 건물 앞에 도착한 서윤은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다. 오늘 장소는 제가 정하는 차례예요. 태준이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이미 식당 전체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더 싫어요. 밥 한 끼 먹는데 다른 손님을 왜 내보내요? 사진이 찍힐 수 있으니까. 우리 연애를 공개하려고 계약한 거 아니었어요. 태준은 말문이 막힌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윤은 운전기사에게 을지로 방향을 알려주었다. 잠시 뒤 두 사람은 점심시간 직장인들이 길게 줄을 선 작은 칼국수집 앞에 서 있었다. 태주는 자신의 앞뒤로 붙어선 사람들과 좁은 골목을 번갈아 보았다. 예약은 안 됩니까? 안 돼요. 기다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죠? 30분쯤요. 그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결제가 12건입니다. 연애 훈련 중이잖아요. 오늘 결제할 건 제 인내심이에요. 태주는 한숨을 쉬었지만 돌아가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를 알아볼까봐 재호가 모자와 마스크를 준비했으나 서윤은 마스크만 건네고 모자는 왜 내 모자를 한소윤 씨가 씁니까? 제 머리가 더 엉망이니까요. 서윤은 완벽하게 정돈된 그의 머리를 올려다보며 웃었다. 강태준 씨는 거짓말도 못하네요. 낯선 호칭에 태준은 잠시 굳었다. 회장도 계약, 상대도 아닌 이름으로 불린 순간이었다. 줄이 조금씩 줄어들던 중 누군가 서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대학 시절 함께 디자인을 공부했던 이지훈이었다. 그는 근처에서 인쇄 작업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서윤의 초기 시제품도 여러 번 제작해준 친구였다. 한서윤, 네가 여기 웬일이야? 어제 연락했는데 또 답 없더라. 지훈은 반갑게 웃다가 서윤 옆에 태준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남자친구야. 서윤이 대답하기도 전에 태준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지훈은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당황해서 허리를 숙였다. 설마 성진그룹 강태준 회장님이세요? 태준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윤이 지훈에게 물었다. 내가 부탁한 예전 시제품 기록 아직 있어. 창고에 있을 거야.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전부. 갑자기 왜 조만간 필요할 것 같아. 날짜가 나온 작업 명세서도 같이 찾아줘. 지훈은 이유를 더 묻지 않고 알겠다고 했다. 그가 떠난 뒤 태준은 무심한 척 물었다.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까? 친구예요. 연락을 자주 하는 것 같던데. 친구니까요. 시제품을 전부 맡길 만큼 신뢰하고. 서윤은 옆을 돌아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지금 질투해요. 계약 관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질투예요. 아닙니다. 그럼 지훈이랑 저녁 먹어도 괜찮겠네요. 태준의 표정이 즉시 굳었다. 공식 연애 기간에는 오해를 만들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서윤은 웃음을 참으며 손을 내밀었다. 명령했으니 10,000원 주세요. 태준은 지갑을 꺼내더니 5만 원권 한 장을 그녀의 손에 올렸다. 앞으로 4번 더 할 예정입니다. 칼국수를 먹고 회사로 돌아온 뒤 두 사람은 홍보팀과 짧은 미팅을 가졌다. 사진 유출 가능성에 대비해 연애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릴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회의실 탁자에는 과일과 차가 준비되어 있었고 접시 위에는 유난히 크고 붉은 딸기가 놓여 있었다. 서윤은 아침부터 제대로 먹지 못했던 탓에 무심코 딸기 쪽을 바라봤다. 태준은 설명을 듣는 동안 딸기 꼭지를 떼어 그녀에게 내밀었다. 서윤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손으로 받으려 했지만 태준은 팔을 거두지 않았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녀가 낮게 묻자 그가 태연하게 답했다. 자연스러운 신체적 친밀감 훈련입니다. 딸기 먹여주는 게 계약서 어디에 있는데요. 추가할 수 있겠군요. 홍보팀 직원들은 애써 서류만 내려다보았다. 그때 자료를 보충하러 온 민규가 열린 문 앞에서 멈췄다. 태준은 그를 확인한 뒤 오히려 딸기를 서윤의 입가로 더 가까이 가져갔다. 서윤은 순간적으로 그 의도를 알아차렸다. 유치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민규의 굴욕적인 표정을 보자 이상한 승부욕이 생겼다. 그녀는 태준의 손에서 딸기를 한 입 베어 물었다. 민규의 얼굴이 붉어졌다. 태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손가락에 묻은 과즙을 냅킨으로 닦았다. 하지만 서윤은 딸기를 삼키고 나서 문득 의문이 들었다. 제가 딸기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태준의 손이 아주 잠깐 멈췄다. 대부분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는 꽃보다 딸기가 좋다고 친구들한테만 말했는데요. 그는 대답 대신 홍보팀장에게
다음 보고를 계속하라고 지시했다. 저녁이 가까워졌을 때 재호는 감사팀에서 받은 임시 접근 권한을 서윤에게 전달했다. 그녀는 태준의 집무실 한쪽 테이블에 노트북을 펼치고 성진 유통의 설계 파일 목록을 확인했다. 자료 중에는 그녀가 공모전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이름의 파일이 있었지만 생성 날짜가 제출일보다 2달 뒤로 바뀌어 있었다. 복사 과정에서 원본 정보가 지워진 흔적이었다. 서윤은 감정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파일 전송 경로와 접근 기록을 따로 정리했다. 태준은 맞은편에서 결제를 하면서도 그녀가 화면을 넘길 때마다 시선을 들었다. 1시간이 지나자 그가 물었다. 필요한 자료가 있습니까? 공모전 서버의 접수 기록과 외부 다운로드 기록이 필요해요. 하지만 직접 찾아주지는 마세요. 접근 신청 방법만 알려주세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해야 해요. 당신이 대신 찾으면 박민규는 회장님이 여자친구를 위해 증거를 만들었다고 주장할 거예요. 태준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평소 같으면 가장 빠른 길을 선택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재호를 불러 감사팀의 정식 신청 절차만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생각보다 말을 잘 듣네요. 벌금을 내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5만 원이나 선불로 냈잖아요. 이미 2번 사용했습니다. 서윤이 웃자 태준의 시선이 그녀의 얼굴에 머물렀다. 그는 자신이 왜 그 웃음을 더 보고 싶은지 설명할 수 없었다. 자료 신청을 마친 서윤은 노트북을 닫다가 책상 아래쪽 서랍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안쪽에는 아침에 봤던 회색과 초록색 포장 시안이 들어있었다. 이번에는 태준이 맞기 전에 그녀가 종이를 꺼냈다. 오른쪽 아래에는 자신의 이름과 공모전 접수 번호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출력 날짜였다. 어젯밤보다 넉 달이나 앞선 날짜였다. 서윤은 천천히 종이를 들어 태준에게 보여주었다. 착각이라고 했죠. 태준의 얼굴에서 드물게 당혹감이 스쳤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설명해요. 제 디자인을 넉 달 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알고 맞선 상대가 누군지도 알았어요. 그런데 어젯밤 길에서 만난 건 우연이라고요. 태준은 펜을 내려놓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십 가지 답변이 빠르게 계산됐지만 어느 것도 그녀를 속이면서 동시에 붙잡아둘 수는 없었다. 서윤은 종이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한 걸음 다가갔다. 강태준 씨. 처음 이름으로 불렸을 때와 달리 이번 목소리에는 웃음이 없었다. 당신은 도대체 언제부터 저를 알고 있었어요? 태준은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러나 끝내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 속에서 서윤은 처음으로 1,000억 원짜리 계약보다 더 큰 함정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을 느꼈다. 언제부터 저를 알고 있었어요? 한서윤의 질문이 집무실 안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강태준은 책상 위에 놓인 포장 시안을 바라보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서윤은 방금 전까지 결제 서류를 넘기던 손이 미세하게 굳은 것을 놓치지 않았다. 넉 달 전입니다. 예상보다 솔직한 대답에 오히려 서윤이 말을 잃었다. 태준은 창가로 시선을 돌린 채 설명을 이어갔다. 성진그룹 친환경 포장 공모전에 최종 후보 자료를 검토하다 한서윤 씨의 디자인을 봤습니다. 단순히 예쁜 포장이 아니었어요. 생산 단가와 폐기 과정까지 계산돼 있었고 실제 공장에서 일해본 사람이 아니면 만들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제 작품은 예선에서 탈락했어요. 내게 올라온 자료에는 최종 후보라고 표시돼 있었습니다. 그럼 누군가 중간에서 결과를 바꿨다는 뜻이에요.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허탈하게 웃었다. 그래서 저를 조사했어요. 좋아하는 음식, 가족 사정 맞선 상대까지. 태준은 잠시 침묵한 뒤 말했다. 박민규가 공모전 자료에 접근한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그가 한서윤 씨 가족의 공장과 접촉하기 시작한 시기도 비슷했습니다. 그러면 어젯밤에도 그 사람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요, 당신은 보호가 필요한 관련자였습니다. 그 말은 서윤의 마음을 안심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차갑게 만들었다. 자신이 사람으로 보인 것이 아니라 조사 대상 옆에 붙은 위험 변수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서윤은 책상 위의 시안을 다시 집어들었다. 제가 그날 맞선을 본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태주는 부정하지 않았다. 박민규의 일정 보고에서 확인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모욕하는 것도 봤어요. 식당 내부까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혼자 나왔고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려왔어요. 넘어질 것 같았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리에서 하필 제 정면에 서서요. 태준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는 늘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번에는 적절한 문장을 찾지 못했다. 서윤은 그 망설임을 보고 더 확신했다. 영상 보여줘요. 지금은 안 됩니다. 왜요? 제 행동이 찍힌 영상이잖아요. 저도 볼 권리가 있어요.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누구한테 복잡해지는데요? 저예요. 아니면 당신이에요. 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한서윤 씨가 지금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서윤의 얼굴이 굳었다. 또 그 말이네요. 제가 화를 내면 감정적이고 당신이 사람을 몰래 조사하면 합리적인 건가요? 몰래 조사한 게 아니라 위험을 확인한 겁니다. 허락 없이 제 삶을 들여다본 건 똑같아요. 태주는 다가가 그녀의 손에서 시안을 가져가려 했지만 서윤은 한 걸음 물러났다. 만지지 마세요. 손끝이 허공에서 멈췄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태준의 얼굴에는 상처받은 사람의 표정이 스쳤다. 그러나 그는 곧 익숙한 무표정으로 돌아갔다. 원본 영상은 법무팀 보관 자료입니다.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럼 절차대로 신청할게요.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명령했으니 벌금 10,000원이에요. 서윤은 웃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돈으로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날 저녁 서윤은 성진그룹을 떠나 자신의 작업실로 돌아갔다. 좁은 공간에는 종이 냄새와 접착제 냄새가 남아 있었고 책상 위에는 몇 달 동안 손대지 못한 시제품들이 쌓여 있었다. 그녀는 오래된 외장 저장 장치를 연결해 공모전 제출 전 파일을 하나씩 확인했다. 수정 기록과 스케치 촬영 날짜, 인쇄소에 보낸 메일이 남아 있었지만 최종 제출 파일의 접수 확인서는 찾을 수 없었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됐던 메일은 이미 삭제한 뒤였다. 서윤은 순간적으로 자신을 탓하고 싶어졌다. 왜 중요한 자료를 정리하지 않았을까? 왜 결과가 나오자마자 포기했을까? 왜 언제나 문제가 생긴 뒤에야 정신을 차리는 걸까? 하지만 이번에는 머리를 감싸 쥐고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지훈에게 전화해 시제품 제작 명세서를 부탁했고 공모전 운영팀에는 정식으로 접수 기록 열람을 신청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태준이 들어왔다. 그는 경호원도 제호도 없이 혼자였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서윤이 차갑게 묻자 태준은 손에 든 종이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주소는 계약서에 있습니다. 그 계약서가 당신한테는 만능 열쇠네요. 저녁을 안 먹었다고 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그녀가 좋아하던 작은 김밥집의 음식이 들어있었다. 서윤은 포장을 보다가 태준을 바라봤다. 이것도 조사했어요. 윤 비서가 알려줬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알았는데요?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서윤은 씁쓸하게 웃었다. 당신은 다 알고 있으면서 정작 제가 뭘 느끼는지는 하나도 모르네요. 태준은 작업실 한쪽에 놓인 낡은 의자에 앉았다. 최고급 가구만 놓인 집무실의 주인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그는 한동안 말을 고르다 낮게 입을 열었다. 내가 당신을 처음 알게 된 건 디자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알아본 건 박민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서윤의 손이 멈췄다. 부름, 물음, 부름.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공모전에서 탈락하고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졌다고 생각했다는 인터뷰를 봤어요. 자신이 만든 것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처럼 보여서 화가 났습니다. 저를 동정했어요. 아닙니다. 태주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관심이 생겼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고백에 작업실이 조용해졌다. 그러나 서윤은 설레는 대신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을 조사하고 맞선을 지켜보고 술 취한 틈에 계약서까지 만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다른 식으로 말할 방법이 있어요. 태준의 입술이 굳었다. 그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행동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익숙하지 않았다. 회사에서는 결과만 좋으면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나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회요. 당신이 내 앞에 나타났고 나는 당신을 붙잡을 방법을 찾았습니다. 서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흔들렸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더 크게 밀려왔다. 사람을 붙잡는 것과 퇴로를 막는 건 달라요. 태준은 반박하지 못했다. 서윤은 음식 봉투를 다시 그의 쪽으로 밀었다. 오늘은 돌아가 주세요. 한서윤 씨, 부탁이에요. 명령하지 말고. 다음 날 서윤은 정식 절차를 통해 차량 보안 영상 열람을 신청했다. 태준의 반대가 있었지만 영상 속 당사자가 본인이라는 이유로 법무팀은 완전한 거부가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재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난처한 얼굴을 하다가 결국 서윤을 작은 보안실로 안내했다. 회장님은 아직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가 낮게 말했다. 알게 되면 윤 비서님이 곤란해지나요? 아마 평생 가장 긴 인사평가를 받겠죠. 그럼 보여주지 않아도 돼요. 아닙니다. 재호는 잠시 망설인 뒤 화면을 켰다. 회장님은 자신이 모든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선택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도 사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영상은 어젯밤의 거리를 비추고 있었다. 검은 세단이 식당 건너편에 멈춰 있었고 민규가 먼저 건물을 나와 전화 통화를 하며 차에 올랐다. 몇 분 뒤 서윤이 혼자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벽을 짚었지만 아직 태준의 차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그때 뒷좌석 문이 열렸다. 태준이 차에서 내려 그녀가 걷는 방향을 확인한 뒤 정확히 정면으로 이동했다. 그는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기다렸다. 서윤이 가까워지자 한 걸음도 피하지 않았다. 그녀가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순간에는 분명히 놀랐지만 입술이 닿기 직전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리고 그녀의 몸이 휘청거리자 허리를 단단히 받쳤다. 영상 속 키스는 서윤이 기억한 것보다 길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입술이 떨어진 뒤였다. 태준은 술에 취해 눈을 감은 그녀를 바라보며 아주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서윤은 영상을 멈췄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회장님이 먼저 입을 맞춘 건 아닙니다. 재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알아요. 하지만 피할 수 있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도 알아요. 서윤은 화면을 다시 보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밤 계약서를 언제 만들라고 했어요. 재호는 대답을 망설였다. 제가 차에서 한소윤 씨를 집에 데려다 준 뒤였습니다. 회장님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법무팀을 호출했습니다. 제가 깨어나기도 전에요. 네, 왜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재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회장님은 사업에서 원하는 것을 놓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계획할 수 있다고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계약서 초안의 수정 기록을 꺼냈다. 그리고 마지막 조항은 회장님이 직접 넣었습니다. 법무팀이 삭제하자고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문서를 받으려 하자 재호는 잠시 손을 멈췄다. 지금 읽으면 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아버지였다. 공장에 자금을 빌려준 금융회사가 갑자기 채권자를 변경했다는 연락이었다. 새 채권자는 성진그룹 계열 투자회사였다. 서윤의 머릿속에서 모든 생각이 묻떴다. 그녀는 수정 기록을 내려놓고 보안실을 뛰쳐나갔다. 공장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 한동식은 사무실에서 새 계약서를 들고 있었다. 그는 오히려 안도한 얼굴이었다. 서윤아, 정말 다행이다. 기존 대출 이자보다 훨씬 낮춰준다고 한다. 상환 기간도 늘려주고. 서윤은 계약서 상단에 회사명을 확인했다.
성진 인베스트먼트. 대표 승인란에는 강태준의 직인이 찍혀 있었다. 아빠, 이거 언제 연락받았어요? 오늘 아침이다. 강 회장 쪽에서 우리 공장의 기술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고 하더라. 네가 그 사람과 만나고 있다니 처음엔 놀랐지만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구나. 제가 부탁한 적 없어요. 그래도 우리를 도와준 거잖아. 도와준 게 아니라 빚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너는 왜 좋은 일을 그렇게 나쁘게만 보니? 공장이 문을 닫으면 직원들 가족은 어떻게 할 거야? 익숙한 죄책감이 서윤의 목을 조였다. 예전 같으면 그녀는 다시 침묵했을 것이다. 자신이 불편하더라도 공장이 살아남는다면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계약서를 내려놓으며 분명하게 말했다. 직원들을 지키는 방법을 찾는 건 우리 책임이에요. 제 남자친구가 될 사람에게 몰래 빚을 넘겨서 해결할 일은 아니에요. 남자친구가 도와주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제가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아버지는 이해하지 못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서윤은 그 눈빛 속에서 자신이 평생 두려워했던 것을 보았다. 이기적인 딸이라는 실망.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설명하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 계약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고 제가 알아볼 거예요. 서윤이 성진그룹 집무실로 돌아왔을 때 태주는 이미 그녀가 영상을 봤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책상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평소처럼 화를 내거나 재호를 탓하지 않았다. 설명하겠습니다. 그가 먼저 말했다. 서윤은 가방에서 공장 채권양도 통지서를 꺼내 책상 위에 던졌다. 이것부터 설명해요. 태주는 문서를 내려다보고 짧게 숨을 내쉬었다. 박민규가 기존 채권자를 압박해 공장 대출을 회수하려 했습니다. 그대로 두면 이번 주 안에 가압류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대신 샀어요. 위험을 제거한 겁니다. 누구의 위험이요? 당신과 가족의 위험입니다. 저한테 한마디도 없이 알았다면 거절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몰래 했다는 거네요. 태준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한서윤 씨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공장이 무너지는 걸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서윤은 그 말에 숨이 막혔다. 제 자존심이 아니라 제 선택이에요. 결과가 나쁘다면 잘못된 선택입니다. 누가 판단하는데요? 당신이요. 태준은 즉시 대답했다. 내가 막을 능력이 있다면 막습니다. 그 순간 서윤은 그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한 것을 깨달았다. 이 남자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순간 상대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보호와 통제의 경계를 전혀 구분하지 못했다. 계약서에 제 가족 사업에 개입하지 말라고 썼어요. 이건 개입이 아니라 긴급 조치입니다. 이름만 바꾼다고 다른 일이 되지 않아요. 이고는 태주는 책상 모서리를 짚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내가 뭘 했어야 합니까? 박민규가 공장을 빼앗는 걸 기다렸다가 당신이 울면 위로했어야 합니까? 적어도 물어봤어야죠. 물어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라 제가 거절하는 게 싫었던 거잖아요.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서윤은 가방에서 펜트하우스 출입카드와 회사 방문증을 꺼내 계약서 위에 올려놓았다. 이 계약 끝낼게요. 불가능합니다. 또 명령이네요. 계약 기간은 1년입니다. 당신은 이미 제 일에 개입했고 동의 없이 돈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제가 추가한 조건을 2개나 어겼습니다. 태주는 그녀가 적어넣었던 문장을 기억했다. 그때는 언제든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서윤의 눈앞에서 그 조항은 그가 만든 어떤 법률 문장보다 명확했다. 1,000억 원 배상 조항이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수단처럼 말했다. 서윤의 눈에 상처가 번졌다. 정말 그 말까지 해야 했어요. 태주는 즉시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다. 제가 가진 건 작업실 보증금과 공장 지분 일부뿐이에요. 다 팔아도 1,000억은 못 갚아요. 그러니까 소송하세요.
대신 다시는 제가 당신을 선택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제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준 적이 없으니까. 그녀가 돌아서는 순간 태준이 손목을 붙잡았다. 힘은 세지 않았지만 절박했다. 서윤아. 처음으로 성을 빼고 부른 이름이었다. 서윤의 발걸음이 멈췄다. 놓아요. 나는 당신을 해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알아요. 그녀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서 더 무서워요. 당신은 좋은 의도로 한 일이면 제가 아파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태준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서윤은 손목을 빼내 문을 향해 걸었다. 그때 집무실 밖에서 재호가 다급하게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창백했다. 회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태준이 서윤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재호는 태블릿 화면을 두 사람 앞에 내밀었다. 인터넷 언론사들이 동시에 속보를 올리고 있었다. 성진그룹 강태준 회장 1,000억 원 계약으로 일반인 여성 고용, 위장연애를 이용한 계열사 투자 개입 의혹. 기사에는 서윤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장면과 회의실에서 태준이 딸기를 먹여주는 사진까지 첨부돼 있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공장 채권을 성진 인베스트먼트가 인수한 사실이었다. 기사는 태준이 연인을 위해 부실업체를 지원하고 서윤이 그 대가로 경쟁사의 사업 자료를 빼냈다고 주장했다. 서윤은 화면 아래 적힌 제보 내용을 읽다가 손을 움켜쥐었다. 공모전 자료를 훔친 사람은 오히려 한서윤이며 박민규 이사가 그 사실을 발견하자 회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제거하려 했다는 문장이었다. 박민규가 한 짓이에요. 재호가 말했다. 박민규가 부 계약서 초안과 채권 인수 정보에 접근한 내부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태준은 즉시 전화를 들었다. 전 언론사에 기사 삭제 요청을 보내고 박민규의 모든 직무 권한을 정지시키세요. 서윤이 그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하지 마요. 태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봤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당신도 공격받습니다. 이미 공격받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또 힘으로 기사를 없애면 사람들은 제가 숨길 게 있다고 믿을 거예요. 그럼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아니요. 서윤은 휴대전화를 책상에 내려놓았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목소리는 분명했다. 이번에는 제가 해결할 거예요. 당신 여자친구도 당신이 보호해야 할 관련자도 아닌 한서윤으로요.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다. 태준은 쫓아가지 못했다. 책상 위에는 두 사람이 서명한 계약서와 출입 카드만 남아 있었다. 마지막 장이 바람에 천천히 넘어갔지만 그곳에 적힌 작은 문장을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서윤은 성진그룹 건물을 나온 뒤 곧바로 작업실로 향하지 않았다. 그녀는 기자들의 전화를 모두 무음으로 바꾸고 근처의 작은 공유 사무실을 하루 동안 빌렸다. 도망치듯 문을 잠그고 우는 대신 흩어진 증거부터 한 곳에 모았다. 이지훈이 보내준 시제품 제작 명세서에는 각 모델의 제작 날짜와 수정 요청 내용이 기록돼 있었다. 어머니의 자수무늬를 촬영한 원본 사진에는 포장 디자인을 시작하기 전에 생성 날짜가 남아 있었다. 작업용 컴퓨터에서는 곡선을 그린 순서와 접합부를 변경한 시간이 자동 저장돼 있었다. 서윤은 공모전 운영팀에 다시 연락해 접수 서버의 기록 보존 여부를 확인했고 자신의 디자인이 처음 제출된 날짜와 외부에서 다운로드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담당자는 개인정보와 내부 감사 문제로 즉시 제공하기 어렵다고 답했지만 서윤은 포기하지 않았다. 언론에 해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정식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는지 확인하려는 거예요. 필요한 신청서와 절차를 알려주세요. 예전에 그녀였다면 담당자가 난처해하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미안하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요구해야 할 것을 정확히 요구했다. 통화를 마친 뒤 그녀는 성진그룹 감사위원회 앞으로 공식위의 신청서를 작성했다. 박민규가 제출한 사업자료와 자신의 공모전 파일을 독립된 외부 전문가에게 비교해달라는 요청이었다. 마지막 문장에는 이렇게 적었다. 강태준 회장은 신청인과 개인적 관계가 있으므로
모든 심사와 의결에서 제외해 주십시오. 같은 시각 강태준의 집무실에서는 긴급 임원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홍보팀은 계약 연애 보도를 허위 사실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시작하자고 주장했고, 재무팀은 성진 인베스트먼트의 채권 인수가 정상적인 투자 판단이었다는 자료를 배포하자고 제안했다. 태준은 아무 말 없이 보고를 듣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서윤이 두고 간 출입카드가 놓여 있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윤재호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와 한 장의 문서를 건넸다. 서윤의 독립심사 요청서였다. 태준은 자신을 모든 절차에서 제외해달라는 문장을 한참 바라봤다. 감사위원회는 뭐라고 합니까? 회장님과 신청인의 관계를 고려하면 합리적인 요청이라고 합니다. 다만 회장님이 이의를 제기하시면 내부 규정상 검토가 필요합니다. 태준은 문서를 내려놓았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임원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한 전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이 의결에서 빠지시면 박민규 이사 측이 감사위원들을 설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언론 분위기도 한서윤 씨에게 불리합니다.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내가 참여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한서윤 씨는 내 도움으로 이겼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도 위험합니다. 그 위험을 감당하겠다고 본인이 신청한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춘 뒤 덧붙였다. 이번에는 내가 그 선택을 빼앗지 않겠습니다. 재호는 놀란 듯 그를 바라봤다. 태준은 출입카드를 서랍에 넣지 않고 그대로 책상 위에 두었다. 돌아오라고 명령할 수도 없고 기사 삭제를 대가로 협상할 수도 없었다. 처음으로 그는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이틀 뒤 외부 회계사와 디자인 특허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심사회의가 열렸다. 서윤은 변호사도 태준도 없이 혼자 회의실에 들어갔다. 긴 탁자 반대편에는 박민규와 성진유통법무팀이 앉아 있었다. 민규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준비한 두꺼운 서류 묶음을 바라봤다. 결국 회장님은 안 오셨군. 생각보다 빨리 버림받았네. 서윤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답했다. 오늘 확인할 건 제가 누구와 만나는지가 아니라 디자인이 누구 것인지예요. 그 디자인은 성진유통이 외부 개발사와 공동 제작한 자산이야. 그 외부 개발사의 이름과 계약서를 제출하셨나요? 민규의 미소가 잠시 굳었다. 감사위원장이 회의를 시작하자 그는 한 공장에서 받은 기술 제안서와 협력 확인서를 화면에 띄웠다. 문서에는 한동식의 서명이 찍혀 있었다. 한서윤 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공장은 해당 기술을 성진유통과 공동 활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서윤 씨는 뒤늦게 회장과 관계를 맺은 뒤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아버지의 서명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민규가 가족을 압박하리라는 것은 예상했지만 실제 문서가 존재할 줄은 몰랐다. 그녀는 흔들리는 손을 탁자 아래에서 꽉 쥐었다.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목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을 감지 않았다. 저 문서의 원본 제출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서명 당시 설명 자료와 녹취가 있다면 함께 확인해 주세요. 민규가 비웃었다. 네. 아버지, 서명도 못 믿겠다는 거야. 서명이 있다고 해서 문서에 없는 권리까지 넘어가는 건 아니니까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동식이 들어온 것은 그때였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는 며칠 사이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감사위원장 앞에선 동식은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내밀었다. 제가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민규의 얼굴이 굳었다. 사장님, 우리가 합의한 내용과 다른 말을 하시면 공장 계약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동식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평생 거래처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사람의 습관이 그대로 드러났다. 서윤은 아버지가 또 자신에게 참으라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동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저 문서를 작성할 때 박 이사는 공장의 생산 설비를 성진유통 제품에 우선 사용하겠다는 합의라고 설명했습니다. 딸의 디자인 소유권을 넘기는 문서라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낡은 휴대전화를 꺼내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민규가 보낸 메시지에는 서윤과 결혼이 성사되면 디자인 사용 계약도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라는 문장이 남아 있었다. 동식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는 공장을 지킨다는 핑계로 딸에게 그 사람을 만나라고 강요했습니다. 박 이사가 대출을 회수하겠다고 하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읽지도 않고 서명했습니다. 서윤의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동식은 딸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다. 미안하다. 네가 우리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네 인생까지 내 것처럼 결정했다. 서윤은 당장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았다. 다만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 포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나중에 이야기해요. 지금은 사실부터 끝까지 말해주세요. 서윤은 첫 번째 시제품 상자를 열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찢어진 모서리와 잘못 뚫린 절개선이 그대로 남아있는 실패작이었다. 박민규 이사님 자료에는 이 세 번째 시제품의 구조가 사용됐습니다. 이 모델은 접합부가 약해서 출시용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녀는 옆에 다섯 번째 시제품을 놓았다. 겉모습은 비슷했지만 내부 날개의 각도와 곡선이 달랐다. 최종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스룬, 오더. 제가 성진그룹 공모전에 제출한 것은 다섯 번째 모델이었지만 박 이사님의 자료에는 세 번째 모델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독립적으로 같은 아이디어를 개발했다는 주장과 맞지 않습니다. 제 작업 과정 중간에 누군가 파일을 가져갔다는 뜻입니다. 이지훈이 제공한 제작 명세서에는 세 번째 시제품의 인쇄 날짜와 서윤의 수정 지시가 기록돼 있었다. 외부 전문가는 2시 안의 선과 접힘 구조가 우연히 일치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민규는 곧바로 반박했다. 인쇄 기록은 얼마든지 사후에 조작할 수 있습니다. 서윤은 기다렸다는 듯 노트북 화면을 연결했다. 그래서 다른 기록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의 자수 사진, 원본 디자인 프로그램의 자동 저장 기록, 지훈에게 보낸 메일 재료 업체에 요청한 샘플 주문서가 시간 순으로 이어졌다. 각각의 자료만으로는 결정적이지 않았지만 함께 놓이자 하나의 과정이 되었다. 아이디어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디에서 실패했으며 어떤 이유로 수정됐는지를 서윤만이 설명할 수 있었다. 민규가 제출한 자료에는 완성된 모양만 있을 뿐 그 과정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공모전 서버 담당자가 화상으로 연결됐다. 그는 법무 검토를 거쳐 복구한 접속 기록을 화면에 띄웠다. 서윤의 파일은 공식 제출일 밤에 정상적으로 등록됐고 사흘 뒤 성진유통전략팀 계정으로 다운로드됐다. 그 계정은 당시 박민규의 승인을 받아 공모전 자료를 검토하던 직원이 사용했다. 더 치명적인 기록은 2달 뒤였다. 민규의 개인 사무실에서 접속한 기기가 서윤의 파일을 다시 내려받았고 곧이어 심사 결과가 변경됐다. 원래 최종 후보였던 서윤의 이름은 탈락자로 수정됐으며 평가 의견도 교체돼 있었다. 나는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습니다. 감사위원장이 차분하게 물었다. 그 직원에게 개인 성과급을 지급하고 이후 성진유통으로 특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업무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직원은 어제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 감사팀의 연락을 받고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화면에 진술서 일부가 나타났다. 박민규의 지시로 서윤의 디자인을 복사했고 탈락 처리한 뒤 공장과의 접촉 정보를 조사했다는 내용이었다. 민규는 문서를 가짜라고 주장했지만 지급 내역과 이메일 지시 기록이 함께 제시되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서윤은 승리감보다 서늘한 허탈함을 느꼈다. 민규가 자신에게 맞선을 제안한 이유는 처음부터 그녀를 좋아해서도 가족의 소개를 받아서도 아니었다. 결혼을 통해 디자인과 공장을 한꺼번에 통제하려 했던 것이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한테 작업실을 그만두라고 한 이유가 이제 이해되네요. 제가 계속 디자인을 하면 언젠가 당신이 훔친 걸 알아볼 테니까. 민규의 얼굴에서 마지막 가면이 벗겨졌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나는 무너지는 회사를 살리려고 했어. 성진그룹은 숫자가 떨어지는 순간 사람부터 잘라낸다. 내가 이번 투자를 못 받으면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어. 너 같은 개인 디자이너 하나의 권리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뿐 아니라 오랫동안 쌓인 공포가 섞여 있었다. 그는 본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아버지가 세운 회사를 잃는다는 압박 속에서 사업을 키워왔다. 그러나 감사위원장은 냉정하게 말했다. 직원들의 생계를 이유로 타인의 자산을 훔치고 허위 자료로 투자금을 받으려 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민규는 서윤을 노려봤다. 너도 다르지 않아. 우리가 강태준 옆에 앉아서 자료를 얻었잖아.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강태준 회장은 오늘 심사에서 빠졌어요. 제가 제출한 자료는 제 컴퓨터와 인쇄소, 공모전 서버에 있던 기록입니다. 당신을 이긴 건 그 사람의 권력이 아니라 당신이 지우지 못한 제 작업 과정이에요.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마지막 서류를 제출했다. 성진유통의 투자 제안서에 기재된 예상 기업 가치가 해당 디자인의 독점 권리를 전제로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분석이었다. 디자인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업의 가치와 예상 매출이 모두 무너졌다. 민규가 만든 거짓말이 다른 거짓말을 지탱하고 있었고 첫 번째 조각이 빠지자 전체 구조가 붕괴했다. 감사위원회는 투자를 즉시 보류하고 민규의 직무를 정지한 뒤 허위 자료 제출과 자료 유출에 대한 정식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실을 나온 서윤은 복도 끝 창가에서 태준을 발견했다. 그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건물 안에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서윤이 가까이 가자 태준은 먼저 결과를 묻지 않았다. 괜찮습니까? 그 질문은 모든 일을 해결했느냐는 뜻이 아니라 정말로 그녀의 상태를 묻는 말처럼 들렸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박민규는 직무가 정지됐어요. 제 디자인도 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축하합니다. 당신이 자료를 미리 갖고 있었으면서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는지 이제 설명해요. 태준은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당신이 제출한 디자인이 탈락 처리된 뒤 박민규 쪽에서 유사한 사업 자료가 나왔습니다. 나는 내부 유출을 의심했고 그가 당신 가족에게 접근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알리면 그가 자료를 없앨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맞선까지 지켜본 거예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술에 취해 나오자 일부러 차에서 내렸고요. 태준은 변명하지 않았다. 네, 제가 당신을 못 보고 지나갔다면요. 말을 걸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키스하지 않았다면 계약서는 없었겠네요. 다른 방법을 찾았을 겁니다. 솔직한 대답은 오히려 더 잔인했다. 태준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날의 키스는 내가 계획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붙잡을 구실이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실을 이용했습니다. 서윤은 가슴이 아팠지만 이번에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왜 저였어요? 태준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처음에는 당신의 디자인이 궁금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의 작품이 탈락했는데도 누구도 탓하지 않고 다시 일하는 사람이 궁금했습니다. 맞선 자리에서 박민규가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당신이 술에 취해 내 넥타이를 잡았을 때는 기회를 놓치기 싫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른 뒤 처음으로 어떤 계산도 없이 말을 이어갔다. 나는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만 배웠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 방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공장을 잃을까봐 두려웠지만 사실은 당신이 나를 떠나는 게 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샀고 계약을 핑계로 붙잡으려 했습니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태준은 다가가지 않았다. 미안합니다. 보호하려 했다는 말로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선택을 무시했고 그 때문에 당신을 다치게 했습니다. 사과하면 제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돌아오지 않아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말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양보였다. 서윤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태주는 주머니에서 계약서 원본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1,000억 원 배상 조항은 오늘부로 포기하겠습니다. 계약도 끝내겠습니다. 서윤은 계약서를 받았지만 곧바로 펼치지 않았다. 그럼 당신한테 저는 이제 뭐예요?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번에는 회장도 사냥꾼도 계약 당사자도 아닌 한 남자의 두려움이 그대로 드러났다. 계약이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태준의 고백은 놀랄 만큼 단순했다. 그는 더 이상 한서윤 씨라고 부르지 않았다. 서윤아, 나는 네가 필요해서 계약을 만든 게 아닙니다. 좋아한다는 말을 할 용기가 없어서 계약 뒤에 숨었습니다. 네가 내 곁에 남지 않아도 내가 먼저 사랑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지만 쉽게 기뻐할 수는 없었다. 상처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신뢰가 돌아온 것도 아니었다. 그때 복도 반대편에서 재호가 급히 걸어왔다. 그는 두 사람의 표정을 살피더니 손에 든 서류를 보고 멈췄다. 설마 방금 고백하셨습니까? 태준이 미간을 찌푸렸다. 윤 비서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재호는 얼굴을 감싸쥐고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회장님, 마지막 조항을 잊으신 겁니까? 서윤은 그제야 계약서의 마지막 장을 펼쳤다.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적힌 부속 조항 아래 유난히 구체적인 문장 하나가 보였다. 계약 기간 중 갑이 을에게 먼저 연애 감정을 고백할 경우 갑이 보유한 개인 재산과 처분 가능한 지분을 을에게 혼인 증여 재산으로 이전한다. 서윤은 문장을 2번 읽고 믿을 수 없다는 듯 태준을 바라봤다. 이걸 당신이 직접 넣었어요. 태준의 얼굴이 처음으로 완전히 굳었다. 재호가 대신 대답했다. 회장님은 자신이 누구에게도 먼저 마음을 줄 리 없다고 확신하셨습니다. 서윤의 눈물 맺힌 입가에 천천히 웃음이 번졌다. 그녀는 계약서를 접어 가슴 앞에 들었다. 강태준 씨. 태준은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그녀를 바라봤다. 서윤은 한 걸음 다가가 아주 또렷하게 말했다. 1,000억으로 저를 협박하더니 이제는 전 재산으로 고백했네요. 이번에는 제가 선택할 차례예요. 한서윤은 계약서의 마지막 장을 든 채 강태준을 한참 바라보았다. 강태준은 방금 전까지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고백했던 남자는 자신의 전 재산이 걸렸다는 사실을 깨닫고도 계약서를 빼앗으려 하지 않았다. 윤재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법무팀에서는 해당 조항을 실제로 이행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태준이 낮게 그의 말을 막았다. 유효하게 만들 겁니다. 서윤이 눈을 가늘게 떴다. 정말 전부 넘기겠다고요. 내가 직접 넣은 조항입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돈 때문에 계약서에 매달릴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태준은 잠시 망설인 뒤 솔직하게 덧붙였다. 오히려 당신이 아무것도 받지 않고 떠날까봐 걱정됩니다. 서윤의 웃음이 조금 흐려졌다. 예전의 태준이라면 재산을 넘겨주는 행위조차 상대를 붙잡는 수단으로 사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내밀면서도 돌아와 달라는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 서윤은 계약서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결정은 제가 할게요. 당신이 정하지 마세요. 태준은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용서한 것도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만나겠다고 약속한 것도 아니고요.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는 또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서윤은 그가 처음으로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말을 바꾸거나 압박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다. 마음 한쪽이 아팠지만 이번에는 그 아픔을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로 했다. 박민규에 대한 감사 결과는 일주일 뒤 발표됐다. 그는 공모전 자료를 불법적으로 유출하고 타인의 설계를 자사자산으로 허위 기재해 투자 심사를 왜곡했으며 한동식의 공장을 압박해 사후 계약을 만들려 한 책임으로 성진 유통의 모든 직위에서 해임됐다. 투자금은 집행되지 않았지만 허위 사업 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여러 협력업체가 손실을 본 상태였다.
감사위원회는 민규 개인과 관련 임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고 서윤 역시 디자인 침해에 대한 민사 절차를 시작했다. 그러나 태주는 성진 유통 전체를 폐쇄하자는 일부 이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규의 잘못 때문에 현장 직원들까지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는 것은 전문 경영인이 투입됐고 허위 사업과 무관한 유통 계약은 유지됐다. 조사실을 나서던 민규는 복도에서 기다리던 서윤과 마주쳤다. 그는 넥타이도 매지 않은 채 초췌한 얼굴로 비웃었다. 원하는 걸 얻었으니 만족하겠네. 강태준 옆에 붙어서 내 회사까지 빼앗았잖아. 서윤은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 회사를 빼앗은 사람은 없어요. 당신이 회사보다 자신의 체면을 먼저 지킨 결과예요. 내가 아니었으면 그 회사는 진작 정리됐어. 그래서 훔쳐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민규는 대답하지 못했다. 서윤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당신이 망가지는 걸 보고 싶어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제 이름으로 만든 것을 제 이름으로 돌려받으러 왔어요. 배상도 사과도 정해진 절차대로 받을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녀가 돌아서자 민규는 더 이상 붙잡지 않았다. 처음으로 자신이 싸운 상대가 태준의 권력이 아니라 서윤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한동식은 공장 사무실에서 딸을 기다리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민규와 작성했던 합의서, 성진인베스트먼트의 채권 서류 공장 지분 현황이 차례대로 놓여 있었다. 그는 서윤이 들어오자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그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사과부터 하지 마세요. 먼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말해주세요. 동식은 준비해둔 서류를 내밀었다. 그는 공장의 주요 계약이나 자산 처분을 혼자 결정하지 않고 서윤과 생산 책임자의 동의를 받는 내부 규칙을 만들겠다고 했다. 서윤의 디자인은 공장 소유가 아니라 그녀 개인의 지식재산으로 분리하고 공장이 사용할 때도 정식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내가 가족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사용했다. 동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가 참으면 모두가 편해진다고 생각했다. 사실은 내가 책임질 용기가 없어서 너한테 떠넘긴 거였다. 서윤은 아버지의 굽은 손가락을 바라봤다. 평생 공장을 지키느라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그 희생이 딸의 삶을 결정할 권리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저 아직 아빠를 다 용서한 건 아니에요. 동식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된다. 다시는 직원들이나 엄마를 이유로 제 선택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나 공장을 살리는 일도 제가 혼자 책임지지 않을 거예요. 실패하면 같이 책임지고 성공해도 제 희생 덕분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동식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는 변명하지 않고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서윤은 그제야 공장 지분 서류를 펼쳤다. 용서는 한 번의 눈물로 완성되는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적어도 두 사람은 처음으로 죄책감이 아니라 규칙과 책임을 놓고 대화하고 있었다. 성진그룹은 문제가 된 친환경 포장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 뒤 외부 업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공개 입찰을 진행했다. 태주는 심사 과정에서 완전히 빠졌고 서윤의 공장에도 다른 업체와 동일한 조건만 제공됐다. 첫 번째 내구성 시험에서 서윤의 포장은 탈락 기준에 가까운 결과를 받았다. 기존 공장의 설비가 정교한 접힘 구조를 일정하게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강태준 회장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왔다. 동식 역시 몇 번이나 딸의 눈치를 봤지만 서윤은 태준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대신 생산 책임자와 밤새 불량 원인을 확인하고 오래된 절단 장치의 압력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보조 부품을 제작했다. 이지훈도 인쇄소에서 사용하던 측정 장비를 빌려왔다. 두 번째 시험에서는 접합부 문제가 해결됐지만 생산 속도가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서윤은 디자인의 일부를 고집하는 대신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 내부 날개의 구조를 단순화했다. 자신이 만든 것을 지킨다는 말이 처음 모습 그대로 보존한다는 뜻은 아니었다.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결과를 만드는 일도 창작자의 책임이었다. 마지막 시험날 서윤은
심사장 밖에서 결과를 기다리며 손톱을 깨물었다. 담당자가 나와 공장이 시범 공급업체로 선정됐다고 알리자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최고 점수는 아니었다. 그러나 재활용 효율과 생산 단가 개선 가능성에서 가장 안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직원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동식은 딸에게 달려가 안으려다 멈췄다. 서윤이 먼저 팔을 벌리자 그제야 그는 조심스럽게 딸을 안았다. 태주는 선정 결과를 기사로 확인했다. 그는 축하한다는 짧은 메시지를 작성했다가 3번 지웠다. 예전 같으면 최고급 식당을 예약하고 값비싼 선물과 함께 자신의 도움이 전혀 없었다는 보도자료까지 준비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서윤이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묻기로 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단 한 문장만 남았다. 축하하고 싶습니다. 내가 찾아가도 괜찮습니까? 답장은 2시간 뒤에 왔다. 계약서에 정한 응답 시간은 끝났어요. 벌금 10,000원이에요. 태주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은 뒤 처음으로 소리내 웃었다. 그는 꽃도 보석도 없이 공장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갔다. 서윤과 직원들은 낡은 철제 탁자를 붙여놓고 고기를 굽고 있었다. 태준이 검은 승용차에서 내리자 모두의 대화가 멈췄지만 그는 경호원을 밖에 남겨두고 빈 의자에 앉았다. 서윤이 물었다. 이런 곳에 앉아도 괜찮아요. 앉아도 되는지 묻고 왔습니다. 제 말은 의자가 불편하지 않느냐는 뜻이었는데요. 그건 아직 적응 중입니다. 직원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태주는 고기를 뒤집으려다 집게를 떨어뜨렸고 상추에 밥을 지나치게 많이 넣어 한 입에 먹지 못했다. 누구도 그에게 완벽한 회장의 모습을 요구하지 않았다. 돌아가는 길에 서윤이 말했다. 오늘은 명령을 한 번도 안 했네요. 태주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3번 할 뻔했습니다. 참은 건 칭찬할게요. 그럼 벌금은 없습니까? 칭찬과 벌금은 별개예요. 메시지 늦게 답한 건 제가 냈으니까 10,000원 주세요. 태주는 지갑에서 5만 원권을 꺼내려다 멈추고 정확히 10,000원을 건넸다. 서윤은 그 작은 변화가 어떤 고백보다 진지하게 느껴졌다. 그 뒤로 태주는 서윤을 다시 만나기 위해 계약이 아닌 약속을 사용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만 연락하겠다고 정하지 않았고 답이 오지 않는다고 비서를 통해 일정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만나고 싶을 때는 이유를 말했고 서윤이 바쁘다고 하면 기다렸다. 첫 번째 데이트에서는 영화관 한 층을 빌리려다 서윤에게 들켜 일반 좌석을 예매했다. 2번째 데이트에서는 그녀가 좋아하는 전시를 3시간 동안 함께 봤지만 작품보다 서윤의 표정을 더 오래 바라봤다. 3번째 데이트 날에는 갑작스러운 비가 내렸고 태주는 기사가 가져온 우산을 서윤에게 씌워주려다 그녀가 직접 손잡이를 잡도록 내버려뒀다. 사소한 장면들이었다. 그러나 서윤에게는 그가 자신의 공간을 존중하는지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태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지 않아도 곁에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는 과정이었다. 어느 날 서윤이 물었다. 제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태준은 한참 생각한 뒤 말했다. 계속 좋아했겠지만 방해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전에 강태준이라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요, 아직 절반만 믿어요. 태준은 실망하지 않았다. 나머지 절반은 내가 채우겠습니다. 그것도 결과를 정해놓은 말이에요. 그는 즉시 고쳤다. 채울 기회를 주면 노력하겠습니다. 서윤은 그제야 작게 웃었다. 태준은 자신이 정답을 맞힌 사람이 아니라 대화를 계속할 자격을 얻은 사람이라는 사실에 만족했다. 한 달 뒤 태준은 변호사와 함께 서윤의 작업실을 찾았다. 책상 위에는 그의 개인 재산과 처분 가능한 지분을 이전하기 위한 서류가 놓였다. 서윤은 두꺼운 문서들을 바라보다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다. 정말 다 준비했네요. 약속했으니까. 제가 받으면 성진그룹 최대 개인 주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건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회장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요.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서윤은 그의 얼굴을 한동안 살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 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서윤은
가방에서 직접 작성한 합의서를 꺼냈다. 저는 당신 재산을 받지 않을 거예요. 대신 이것만 받을게요. 그녀가 내민 것은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수령한다는 확인서였다. 태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10,000원입니까? 당신이 저를 명령할 때마다 내던 벌금이요. 이건 강태준 씨가 자기 계약에 졌다는 증거로 보관할 거예요. 나머지는요. 젊은 디자이너들이 아이디어를 도난당했을 때 법률 지원과 시제품 제작비를 받을 수 있는 기금을 만들어요. 당신 돈이니까 당신 이름으로 기부하세요. 저는 운영위원으로 참여할게요. 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독립된 위원회가 가져야 해요. 태준은 서류를 읽다가 그녀를 바라봤다. 당신에게 줄 생각이었습니다. 저한테 주는 것보다 제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이 겪지 않게 하는 편이 더 의미 있어요. 그는 더 설득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나간 뒤 태준은 조용히 덧붙였다. 그래도 당신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서유는 10,000원짜리 지폐를 흔들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비싼 교훈이에요. 기금 설립 발표회에서 서유는 태준의 연인이 아니라 독립 디자이너이자 운영위원으로 무대에 올랐다. 기자들은 계약 연애와 공장 특혜 의혹을 다시 물었지만 그녀는 숨지 않았다. 저는 계약서에 서명했고 그 선택에는 제 책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 선정은 공개 심사와 생산 시험을 거쳤고 관련 자료는 독립위원회가 확인했습니다. 의심이 있다면 제 연애가 아니라 심사 기록을 검증해 주세요. 태준 역시 자신의 잘못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개인적인 감정을 이유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채권을 인수했고 계약이라는 형태로 관계를 통제하려 했다고 인정했다. 경영진 일부는 회장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발언이라고 반대했지만 그는 실수를 숨겨 유지되는 권위라면 오래갈 가치가 없다고 답했다. 발표회가 끝난 뒤 태준은 서윤에게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려주었다. 사랑 없는 혼인 계약 속에서 모든 선택권을 잃었던 어머니와 떠나는 사람을 막을 수 없었던 어린 시절의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다. 다시는 버림받지 않으려고 모든 걸 통제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내가 가장 싫어했던 방식으로 당신을 붙잡았어요. 서유는 그의 손을 잡았지만 쉽게 위로하지 않았다. 과거가 당신 행동을 설명할 수는 있어요. 대신 책임져 주지는 못해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두려우면 또 통제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때는 말하겠습니다. 저도 도망치고 싶어지면 말할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상처를 상대에게 떠넘기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계약을 맺은 지 정확히 3달이 되는 밤, 태준은 서윤을 처음 만났던 거리로 불러냈다. 당시와 같은 식당 간판이 보였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술에 취하지 않았고 검은 세단도 멀리 세워져 있었다. 태준은 가로등 아래에서 그녀를 기다리며 손에 작은 서류 한 장을 들고 있었다. 서윤이 가까이 오자 그는 종이를 내밀었다. 제목은 계약 종료 확인서였다. 내용은 단 한 줄이었다. 두 사람은 상대방의 삶을 대신 결정하지 않으며 함께하는 모든 선택은 자유로운 의사로 한다. 서윤이 웃으며 물었다. 또 계약이에요. 이건 계약을 끝내기 위한 문서입니다. 서명 안 하면요. 그래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서윤은 종이 아래에 이름을 적고 펜을 그에게 돌려줬다. 태준도 서명한 뒤 한동안 그녀를 바라봤다. 한 가지 물어봐도 됩니까? 물어보세요. 키스해도 됩니까? 서윤은 일부러 오래 고민하는 척했다. 태준의 눈빛에 긴장이 번지는 것을 본 뒤 그녀는 그의 넥타이를 잡아당겼다. 이번에는 비틀거리지 않았고 눈도 감기 전에 그의 표정을 똑똑히 보았다. 그녀가 먼저 입술을 맞추자 태준은 곧바로 허리를 감싸려다 손을 멈췄다. 서윤이 그의 손을 직접 자신의 허리로 이끌었다. 짧은 입맞춤이 끝난 뒤 그녀는 속삭였다. 이번에는 완전히 제정신이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하지 마세요. 태준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다. 오히려 더 큰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얼마인데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 상자를 꺼냈지만 무릎부터 꿇지 않았다. 먼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평생 내 옆에 있어 달라고 부탁해도 됩니까? 서유는 반지보다 그의 질문을 더 오래 들여다봤다. 과거의 태준이었다면 이미 결혼식장과 신혼집 언론 발표 날짜까지 정해놓았을 것이다. 지금 그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은 채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유는 상자를 받아 열어본 뒤 다시 닫았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태준의 얼굴에 긴장이 스쳤다. 말해요. 결혼 준비는 같이 결정해요. 우리 가족도 당신 가족도 대신 정하지 못하게 하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일 때문에 늦어도 비서 보내서 데려오지 마세요. 먼저 연락하겠습니다. 화가 나면 계약서 만들지 말고 말로 싸워요. 태준은 짧게 웃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유는 마지막으로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리고 제가 당신을 선택한 이유가 돈도 빚도 계약도 아니라는 걸 의심하지 마세요. 태준의 눈빛이 깊게 흔들렸다. 그녀는 반지를 그에게 돌려주며 왼손을 내밀었다. 대답은 네예요.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끼워주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냉정하다고 알려진 남자는 그 순간 어떤 대형 계약을 체결했을 때보다 안도한 얼굴로 웃었다. 서유는 그의 손을 잡고 먼저 걷기 시작했다. 태준은 그녀를 앞에서 끌지도 뒤에서 밀지도 않았다. 두 사람은 같은 속도로 나란히 걸었다. 1,000억 원짜리 협박으로 시작된 관계는 그렇게 끝났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빚도 의무도 아닌 언제든 떠날 수 있으면서도 서로의 곁을 선택한 두 사람뿐이었다.